모처되자, 의부를 현바의기 이런 것들 다 읽어보고 야 혹시 이거 주주한테 주는 사인이 아닌가?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의 기릿입니다. 오늘은 FNF라는 기업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린이분들. 그리고 이 FNF에 대해서는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FNF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보시면은 이 기업 알지 라고 바로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FNF 올해는 망했습니다. 하지만 내년은 어떨까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코로나 종식 수혜는 비행기, 여행뿐만이 아니다 라는 점에서도 계속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피해가 본 거는 가장 생각하기 쉬운 게 비행기랑 여행이죠. 뭐 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외적으로도 피해를 받은 기업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은 이 기업들도 다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해석하는 게 당연히 옳겠죠. 그렇다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Let's get it! 자, 섹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말 그대로 동장군이 오셨습니다. 되게 춥죠. 작년에 비해서 너무 추운 것 같습니다. 밖에 이제 눈도 많이 오고, 그 다음에 날씨가 확실히 쌀쌀해졌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보시면은 뭐 강추위, 한파, 올겨울 한파로 방한용품이 잘 팔린다. 뭐 북극 진동 예고한 날씨, 올겨울 동장군은 힘센 변덕쟁이, 이런 기사가 하루에 거의 몇 개씩 쏟아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직접 여러분들이 창문을 한번 열어보시죠. 네, 팔만 내밀어도 깜짝 놀랄 겁니다. 이거 뭐야 하고. 그래서 이렇게 날씨가 추울 때는 그럼 뭐죠? 그죠? 롱패딩이죠. 롱패딩. 날씨가 추울 때는 롱패딩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롱패딩을 한번 쳐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게 디스커버리네요. 디스커버리라는 브랜드를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이 디스커버리가 FNF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네, 그리고 뭐 노스페이스, 아이더, 그 다음에 K2 뉴발란스, 내셔널 지오그래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휠라도 존재하고 있군요. 이렇게 날씨가 추울 때는 이런 식으로 롱패딩이 잘 팔릴 거라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죠. 하지만 단점은 그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나가질 않으니까. 그래도 뭐 한 번은 나가야 되잖아요. 뭐 출근도 해야 되고, 그때 롱패딩은 어쩔 수 없이 입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패션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예요. 너무 추워, 너무. 그래서 이런 롱패딩을 영위하는 사업인 FNF 디스커버리는 좋을 것 같다라는 거를 충분히 생각이 가능하고요. 그럼 4분기 매출이 좋을 거다라고 생각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FNF가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기고 있는 상황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유 때문이죠. 그리고 플러스 하나 더 있는데 그 이유는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총액 1조 3천억 원, 시가총액 순위인 코스피 168위, 그리고 목표 주가가 평균 12만 5천 원이네요. 되게 높아요. 8만원에서 12만 5천원이면 거의 50% 상승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정퍼는 15배, 그 다음 배당은 한 1% 정도를 주는 걸로 나와 있네요. 자, FNF를 보시면은 MLB를, 아까 디스커버리를 보셨죠? 디스커버리 말고도 MLB,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MLB 모자 있죠? 그거를 같이 또 의류 제조 및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볼 수밖에 없죠. 네, 디스커버리의 모델은 바로 공유입니다. 진짜 잘생겼다. 진짜 잘생긴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지? 그리고 넘어가면은 네, 바닐라코라는 이런 화장품 회사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이분은 그 사랑의 불시착에 나오시는 그분인데 성함을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현아입니다. 현아는 MLB에 광고를 하고 있죠. 현아가 벌써 30이래요. 저 어릴 때 완전 아이돌이었는데 이제 30이라고 합니다. 이럴 수가. 네, 그리고 FNF 기대 이상의 중국 실적 예상이라는 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선 지금 잘 나간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2021년 소띠에 세계 최고 부자는 FNF 김창수 1위. 올해가 이제 소띠에입니다. 소띠에 이제 기업인들 중에서 가장 부자가 FNF 김창수. 이게 주가에 좋은 건진 모르겠지만 뭐 없는 것보단 나을 것 같습니다. FNF가 그렇게 뭐 잘 나가는 회사다,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것 같군요. 그리고 이 중국에서 잘 나간다는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FNF 주가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게 되죠. 그렇다면 옷을 당연히 사지 않겠죠. 예전에 입던 거를 그냥 계속 입을 겁니다. 뭐 요즘 상황도 안 좋고 돈벌이도 시원찮으니까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여행을 가지 못하면서 면세점을 가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웬 면세점이야? 생각보다 면세점 매출이 높았어요. 그런데 면세점이 정말 말 그대로 박살이 나면서 매출도 꺾이는 모습을 조금 뒤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바로 회사 분할 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회사 분할이 뭐지? 네, 그건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FNF 물적 분할 아닌 인적 분할인데 주가가 뚝, 이유는
자, 그 이유를 보도록 할게요. 지주회사를 5대5 나눈 것에 대한 경영진 지배력 강화를 위한 꼼수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원래는 5대5로 나누면 안 되나 봐요. 5대5로 나누지 않고 다른 비율로 뭐 3대7이라든지 4대6으로 나눠야 되는데 왜 5대5로 나누냐, 그런 꼼수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주가가 시큰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할 비율은 순자산 기준으로 5대5인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나온다는, 재상장할 예정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그럼 무슨 소린가? 자, 정말 외우기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잘 헷갈려 하세요.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을. 자, 인적 분할 같은 경우에 사과를 인의 이 짝대기 있죠?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시겠나요? 네, 이게 인적 분할입니다. 인적 분할은 회사를 그냥 둘로 이렇게 딱 쪼개서 5대5로 이렇게 나누는 거, 아니면 4대6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걸 인적 분할이라고 해요. 그리고 A라는 원래 회사였지만 A-A, 그 다음에 A-B 회사로 이렇게 두 개를 상장을 시키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해 가셨나요? 인적 분할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물적 분할. LG화학이 인적 분할 안 하고 물적 분할을 해서 여기 난리가 났었죠. 물적 분할은 뭐냐면 이렇게 보이시죠? 물에 그래서 물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짝대기 오른쪽, 그 다음에 이는 이인 이렇게 네, 이렇게 외우시면 쉬우실 거예요. 인적 분할은 회사를 둘로 이렇게 쪼개는 거구나. 그리고 물적 분할은 이렇게 쪼갠 다음에 이 사과 밑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별 상관없죠. 뭔 상관이, 어차피 똑같은 사과인데. 그런데 나중에 문제는 그거예요. 이 밑에 있는 사과를 따로 상장을 시켜버려요. 그죠? 그게 말이 안 되죠. 인적 분할은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을 동일하게 이렇게 나눠서 주주한테 나눠줍니다. 너희도 고생했어. 우리 이 회사 나눌게. 라는 건데. 근데 물적 분할 이렇게 그냥 반으로 쪼갠 다음에 이 회사는 좀 가만히 있다가 따로 그냥 상장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이 회사 주주분들은 여기서 새로 상장되는 주식을 받지 못합니다. 네, 되게 짜증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은 당연히 인적 분할이 좋다. 왜냐하면 알짜 회사를 보통 분할을 하는데, 인적 분할은 알짜 회사의 주식도 주지만 물적 분할은 결국 물적 한 다음에 추후 시간이 흘러서 얘만 그냥 따로 떼내서 상장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주주들의 화가 계속 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은 인적 분할이 더 좋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F&F는 인적 분할을 했는데도 주가는 지지부진하다. 그 이유는 이제 꼼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 포인트 및 결론을 보면은 기업 지배 구조 개편을 통해 경영 안정성 제고의 의의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다만 인적 분할로 신설되는 F&F가 가칭이 아직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승계하는 패션 사업 부분은 원래의 98% 정도를 차지하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할 과정에서 일부 자산가치 재평가가 있긴 하겠지만 그냥 자체로는 회사 가치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지주사와 사업회사 분할 시 분할 후 지주사 대비 사업회사 주가 흐름 강세 보였던 점 감안할 때 분할 전보다 분할 후 주가 흐름 변동이 커질 것으로 전망. 말이 어렵죠? 그냥 바로 차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솔브레인이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가 인적 분할을 했죠. 인적 분할이 뭔지 기억나시죠? 네, 회사를 이렇게 둘로 쪼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원래 솔브레인이 있었는데 이렇게 원래 회사를 이렇게 분할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 정지 기간이 존재합니다. 정지했다가 상장을 했죠. 그런데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그 지주 회사라는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오르고 그다음에 쭉 떨어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신기하죠. 오르고 쭉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솔브레인 같이 새로 생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올랐다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다시 계속 올라가는 모습.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 생기는 회사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내려가는 모습, 그리고 원래 같이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이겁니다. 아마 상장을 하게 되면은 새로 상장한 거는 주가가 오를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F&F 지주 회사는 그대로 뭐 주가가 지지부진하거나 아니면 좀 빠지지 않겠나 라고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죠. 네, 여기 보시면 매매거래 정지 예정 기간이 있죠. 시작일에 보면 2021년 4월 29일, 종료는 5월 20일. 그 말은 아마도 4월 28일 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다면은 좋든 싫든 한 달 동안 그냥 멈춰 있는 겁니다. 매수하지도 못하고 매도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종료가 되면은 여러분 주식은 반으로 딱 쪼개져서 저쪽 회사 하나, 이쪽 회사 하나 이런 식으로 나눠주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사업의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의류 패션 사업은 국내 경기 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요. GDP 성장률, 민간 소비 증감률 등 주요 거시지표와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그러면 코로나가 터지면 당연히 안 좋았겠죠. 하지만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폭발적인 소비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돼서 이 옷도 좀 바꿔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뭐 읽을 게 딱히 없었는데 여기 사업 보고서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띄어쓰기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거 보고 이거 설마 세로 드립인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읽어봤어요. 모처되자, 의부를 현, 바의기 이런 것들 다 읽어보고 야 혹시 이거 주주한테 주는 사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실수인 것 같은데 이런 실수를 하나요? 사업보고서에서. 네, 그리고 이제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을 보시면은 여기서 5,600억, 그 다음 6,600억, 9,000억 이렇게 크게 상승한 거 보실 수 있지만 이제 올해 들어서 하락을 했죠. 그래서 주가는 당연히 안 좋았을 거를 예상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도 낮고요. 그 다음에 배당 또한 1% 정도 주는 그냥 준수한 회사구나. 예전까지는 좋았지만 올해 잠시 꺾였구나를 알 수 있고요. 컨센서스를 보면은 2021년에 이렇게 다시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2019년까지의 그 매출을 이렇게 회복을 할 거라는 걸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다시 큰 성장을 하고요. 그래서 성장률을 보면은 거의 한 10% 정도.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퍼가 한 15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퍼가 현재 2022년 예상 퍼가 11.2라면은 조금은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의 컨센서스는 절대 무조건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투자하는 종목은 리포트가 나올 때마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상황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요. 네, 그리고 이거는 아까 면세점 얘기가 나왔죠. MLB 면세점을 보시면은 여기 2019년에는 2,700억 매출을 올렸죠. 그런데 올해는 1,500억으로 거의 반토막 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2,300억으로 2019년을 회복을 못하겠죠. 왜냐면 내년 1월, 2월 또 면세점 이용한 사람이 거의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MLB 중국이 엄청난 성장이라는 거 아까 기억나시죠? 보시면 2019년이 100억, 근데 2020년이 500억, 5배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은 1,000억, 또 2배 성장을 해내죠. 그래서 중국을 노리고 있다라는 건 되게 큰 사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도 디스커버리는 잘 팔리고 있다. 324, 356, 372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120주선에 현재 부딪혀서 이렇게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뭐 비싼 가격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차트상.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120주선에 부딪히고 다시 올라가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 가격 있죠. 코로나 때 가격입니다. 이때가 코로나 때 가격이랑 비슷해요. 그러면은 이게 코로나 때보다 더 안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코로나 때보다 갈수록 상황이 안 좋아질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봉을 봤을 때도 뭐 마찬가지죠. 지금 뭐 바닥에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지하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부분을 한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 올해는 코로나 타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딱 옷장을 봤을 때 옷이 없네? 소비가 폭발하는 현상은 의류도 피해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류 관련 세 종목을 이렇게 분할로 매수를 하는 걸 저는 추천을 하고 있고 아마 의류는 당연히 좋아지지 않나라고 저는 반은 믿고 있습니다. 이게 확증 편향인가요? 네, 그리고 이제 인적 분할은 5월. 인적 분할 기억나시죠? 2인. 그때 한 달 정도 거래가 정지되긴 하지만 거래 정지 후에 큰 상승의 기회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내년에 이제 성장이 가능해 보이는 시점에서 주가는 정말 최저점 근처. 코로나 터질 때랑 비슷하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 보인다. 다만 내년 5월 전까지 주가가 지지부진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내년 5월까지 그냥 분할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내년이 아니죠. 올해입니다. 죄송합니다. 올해 5월까지 분할 매수 하시거나 혹은 지켜보는 전략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년이라는 거 말씀드리는 건 2021년 5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올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FNF로 돌아왔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봤는데 괜찮으셨나요? 네,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길이셨습니다.